자, 강요죄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강요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행위태행을 하는데, 조심할 거,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의무 있는 일을 하기는 강요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없는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있는 X, 의무 있는 일 하면 강요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행위태행이 폭행 협박인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우리 판례가 출제가 된 것이 뭐냐면, 이 앞번에 강요죄의 폭행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강의, 광의, 협의 이렇게 봤잖아. 강요죄의 폭행도 바로 광의의 폭행입니다. 광의의 폭행. 알겠죠? 공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첫 줄을 보십시오. 강요죄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 행사도 포함된다는 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강요죄 폭행 이 정도를 우리 판례가 처음으로 명문으로 지금 정하고 있어. 자, 이건 아까 말한 무슨 폭행이야? 광의의 폭행이죠. 공직과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제 이 판례가 최근에 이제 2021년 나는 판례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어떤 놈이 일부러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차를 주차해가지고 내 차가 대문에 못 들어가가지고 내 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차를 이제 퇴근해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주차되는데 이 주차를 방해한 사건. 알겠죠? 대문 앞에다 주차해가지고 내 주차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강요죄가 되겠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강요죄는 행위태행이 뭐라고? 폭행 또는 협박인데, 일단 여기는 협박은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하는 게 협박이야? 공포심을 가졌어? 차를 씌워놨네. 그래가지고 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제 문제는 폭행이 문제가 돼. 강요죄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폭행에 의해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겠는가? 알겠죠? 내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방해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폭행이냐 아니냐 이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한 폭행죄는 광의의 폭행이야. 사람에 대한 바로 직접적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에서도 폭행이라고 봤지만 생각해봐. 대문 앞에다가 주차해 놓은 것은 사람, 나, 운전자, 나에 대한 당연히 직접적 유형사는 아니죠. 그럼 간접적 유형사입니까 이건?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뭐 예컨대 나하고 뭐 실랑이를 벌여가지고 막 뭐 나를 밀치고 주차해야 돼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는데 그게 아니야. 나와 상관없이 주차해놨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나한테 대한 운전자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 행사가 있다 없다? 없어. 없으니까 아예 무엇이 아니야? 폭행이 아니야. 알겠죠? 우리 집 앞에 대문에다가 주차해 놓은 행위는 운전자인 나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비록 내 주차 행위를 방해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폭행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요죄도 아니다. 아니야. 이거 꼭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 일반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른 징계 시험에 나왔고 2021년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이제 올해부터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바로 이른바 대문 앞 주차 사건은 강요죄가 아니다. 대가로 2번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했다면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물리적 접촉, 실랑이를 벌여갖고 뭐 밀친다든지 이런 거, 비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적인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걸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출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나올 만 하겠죠. 꼭 정리를 좀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폭행 협박의 정도, 폭행의 정도는 광의의 폭행이고 협박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협박의 정도는 1번. 자, 협박의 정도.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바로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부터 이제 강요죄 해당 여부의 판례들이 중요해. 결론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골패연 강요 사건, 리은의 축산농가 강요 사건, 디귿번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민노총 강요 사건입니다. 다 강요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요죄가 아닌 것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번은 당연합니다. 기억번은 너무 쉬운 판례인데 시험엔 잘 나와요. 봐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이제 상사인데 우리 부하 직원이 예컨대 회사에 돈을 횡령을 했어. 그래갖고 회사에서 이제 문제를 삼아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 야, 문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그런 경우 있잖아. 자진 사직하면 이제 없던 걸로 덮어버린 경우가 많잖아. 그런 거 많아요. 공무원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그걸 뭐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돼. 인생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깨끗하게 딱 바로 자진 사퇴해버리는 것이 좋은데 끝까지 버티다 보면 이제 막 서로 불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자진 사직해갖고 일 끝내자. 이렇게 단순히 자진 사직을 권유했더니 이놈이 나를 고소했어. 강요죄로. 자, 과연 이게 강요죄가 되는가? 자,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자진 사직을 단순히 권유했다고 했죠. 키워드 보면 단순히 권유했어. 단순히 권유한 사건입니다. 단순 권유 밑에다가 협박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건 강요죄 협박이 안 돼요. 왜? 성인의 폭행은 아니겠죠. 그런데 협박이 돼야 되는데 협박이 되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바로 제한할 정도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이 고지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돼, 안 돼? 아니죠. 그래서 단순 권유 사건, 판례에 단순 권유 사건은 단순히 권유한 경우는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8페이지 보시면 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소할 때 의무 없는 일에 강요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할 거 2번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1번 판례인데 1번, 2번 나와 있는데 다 실은 기출이야. 그런데 이제 특히 1번이 중요합니다. 2번도 물론 경감모 시험이긴 하지만 1번이 중요한데 이 1번이 팬미팅 공연 사건인데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꽤 깊이 있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결론만 알면 안 돼. 결론만 알면 안 되고 날개 있나? 날개? 여기는 그냥 꼭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우리 나중에 그 기출문제 보면요. 더 깊이 있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봐봐. 강요죄가 아까 뭐라고 했대? 구성 요건이 폭행 협박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여기 중요해. 의무 없는 일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객관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강요죄는 고의범이니까 주관적으로도 뭐가 돼야 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겠죠. 고의가. 그잖아. 왜? 고의는 객관적 구속 요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때 이제 이 피고인 누구냐? 지금은 고인이랬지만 우리나라의 범사방파의 두목 김태촌입니다. 김태촌이가 일본의 뭐 야쿠자 이런 조직들의 이제 초청을 받아갖고 일본을 건너갔어. 일본을 건너갔는데 일본 어떤 이제 뭐 그 연예 이런 그 기업체에서 김태촌이가 부탁을 하는 거야. 한국의 영화배우 권상우 누군지 알죠? 권상우의 부인 누구죠? 몰라? 나무 부인 알 필요 없어? 권상우의 부인 누구예요? 누구? 몰라? 도대체 뭘 알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잘하네. 이 학생은 합격하겠다. 선택 안 한 거 보니까. 뭐? 미모의 여배 몰라? 시대차 나이네 해서요. 그럼 영화배우 아는 사람 누구 있어, 그러면? 영화배우 지금 잘 몰라? 공부하느라고 영화를 안 보나? 그래, 좋았어요. 하긴, 뭘 좀 연예계 뉴스에 밝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학교 못 하더라 보니까. 나도 실은 그랬어요. 나도 그 공부할 때 나는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종범 팬이었어, 이종범.
갖고 이제 대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네. 이제 이종범의 아들이 이종우야. 이종우 또 팬이 돼가지고 키움구장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 우리 딸이랑. 우리 딸 키움 이 유니폼까지 맞춰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올해 자리야 메이저로 가는데 이거 올해만 잘하면 되는데 메이저 가기 전에 지금 좀 성적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그런데 나도 한 번 빠지면 굉장히 바꿔. 고시공부 한다면 우리 어머님이 알았으면 한심했겠어. 돈 벌라고 고시공부하라 했더니 이종범의 타율, 날마다 타율 변하는 걸 애우고 있어. 뭐 사발 몇 푼 몇 치고 도로 몇 개고 뭐 이렇게. 그런데 내 친구 지금 이제 광주지법에 판사한 놈이 있는데 그놈은 깜짝 놀랐어. 선동열을 모르더라고. 선동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선동열이 누구야 그러더라고. 그 당시 선동열이 최고의 유명한 투수였다니까. 투수. 무등산 폭격기라. 그래서 야, 그놈과 나의 차이점이야. 이종범의 타율을 애우고 다니는 놈은 떨어지고 선동열을 아예 모르는 놈은 합격하더라니까. 그래서 연예계 밝은 사람 합격 못해요. 자, 합격 가능성 높아요. 손태영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이제 권상우의 부인 손태영이야. 그런데 권상우가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상우 사건이라고도 해. 근데 괜히 뭐 피해자를 이름을 붙이면 그러니까 김태촌이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 영화배우 그 당시 한류가 한참 유행했을 때 권상우가 우리 회사하고 팬미팅 공연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나서가지고 손 좀 써가지고 빨리 팬미팅 공연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허세를 부리는 거 좋아하잖아. 목에 힘주는 거.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 안 통이면 끝난다고. 자, 이거 뭐 주목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뭐 내 전화 안 통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근데 권상우가 참 내가 보니까 그 용기 있는 사람이더라고. 권상우한테 전화를 했어. 상우야? 이렇게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팬미팅 공연하기로 해갖고 안 하냐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뭐 만약 계약 이행 안 하면 재미없을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보통 연예인들은 주먹의 대부인 권상우를 협박했다고 고소할까요? 고소를 해버렸어. 권상우가 고소를 해버렸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김태춘이가 강요죄로 기소가 된 거야. 강요죄로.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강요죄를 부정했어요. 왜? 봐봐. 강요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 그게 강요죄의 고의야. 그런데 이때 김태조는 권상우가 바로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 없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없는데 생각을 하겠어? 있다고 생각하고 협박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강요죄의 고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강요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강요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 시험은 이 판례를 물어보고 강요죄 해당 점만 물어봐요. 강요죄도 아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기출문제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더라고. 강요죄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강요죄의 고의가 없어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우리 날개 보십시오. 날개 2017년 경감부 보니까 자 끝에 해당 연예인에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봐. OX 없죠. 인식이 없죠. 미필적 인식도 고의 아닙니까? 있다고 봐버리면 강요죄 고의가 인정되는데 강요죄 고의가 없죠.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미필적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요죄 고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우리가 강요죄만 물어봤는데 여기는 강요죄 고의를 물어봤잖아. 강요죄 고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강요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봤고요. 이제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도 시험에 중요해. 판결 요지.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되지만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가 안 돼. 안 돼. 대신 뭐만 돼? 폭행 협박죄만 돼. 그래서 우리 판결 요지. 자 우리 교재 강요죄 2번에 1번. 자 셋째 줄 폭행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김태춘은 무슨 죄가 될까? 강요죄는 안 됐어. 강요죄 고의가 없으니까. 그럼 무슨 죄가 돼? 협박죄가 돼. 협박죄가 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입니다. 하시면 안 돼. 이때 이제
김태준이 협박죄로 처벌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강요죄가 됐으면 강요죄 처벌됐을 거야. 왜? 강요죄는 반에서 불벌죄가 아니거든. 그럼 김태준이가 태촌이 형 처벌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처벌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강요죄가 아니고 뭐가 돼버려? 협박죄가 되는데 강요죄들이 협박죄는 뭐가 돼? 반에서 불벌죄이기 때문에 권상우가 처벌 불허에서 표시를 했어.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해결된 거야. 이게 그 유명한 이 팬미팅 공연 사건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꼭 좀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강요죄는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그 89페이지 보시면 밑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3번, 4번에 3번 동그라미시고 공갈죄나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강요죄는 따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뭐 말이냐면은 그 밑에 판례가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공갈의 수단으로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강도도 마찬가지야. 강도 수단으로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해봐. 여러분 당연히 강도는 뭐야? 야, 빨리 가져와. 안 가져오면 죽여? 갖고 여러분이 그럼 이건 뭐야? 협박했잖아. 협박해서 의무 없는 일을 어떻게 했어? 하겠잖아.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뺏었어. 그럼 무슨 죄가 돼? 강도죄가 돼. 그럼 별도로 또 강요죄도 될까? 아니지. 강요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잖아. 야, 돈 내놔. 안 내면 죽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협박당해갖고 돈을 줬잖아. 그럼 이건 법으로 따지면 사람을 협박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이건 강요죄는 안 돼. 왜? 강도의 수단으로 강요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갈도 마찬가지야. 공갈의 수단으로 강요행위를 했다면 공갈죄만 안 돼. 그래서 판례가 이거야. 이 사례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 사례가. 공갈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강요행위는 따로의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90페이지 보시면 인질강요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밑에 법조문 324조 6,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수로 표를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질강요죄, 그 밑에 인질상해치상죄도 전부 다 해방 감경 규정이 있죠. 이 점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2페이지로 넘어가면 제5절 강간과 추행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자유에 관한 죄에서 이제 가장 지금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가 이 강간과 추행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말했죠. 초창기 때는 재밌어요. 물론 뭐 당하는 사람은 그러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어. 그래서 막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 막 철저한 이해주의 공부를 여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여기는 이해주로 공부를 해. 이해주로 생각해보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여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범죄야. 이제 재밌는 범죄가 끝났어. 왜? 판례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 판례들도 만만치 않는 판례가 많아요. 특히 우리 형법상 강간죄, 추행죄보다도 더 어려운 판례들이 성법상 범죄들. 성법상 범죄들이 판례가 많은데 이 판례들 굉장히 우리가 양도 많고 부담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뭐 흥미는 있지만 뭐 행정 배움보다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판례 양 때문에 부담되는 것이고 시험에도 꼭 나와요. 강간 추행죄.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강간 추행죄를 봅니다. 그러면 강간과 추행죄가 왜 이른바 자유에 관한 죄냐? 강간 추행죄는 바로 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적 자유, 소극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성적 자유 또는 바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대방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인데 이게 보호법이다 보니까 자유에 관한 죄가 돼요. 자, 그래서 기본범죄가 강간죄입니다. 자,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간죄의 객체는 여자만이 아닙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객체가 여자만이었어.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바로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른바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른바 남자도 강간죄 객체가 되니까 이때 사람은 바로 성년, 미성년 그리고 남자, 여자를 불문해요. 그런데 조심할 거. 우리 학생들이 가끔 이제 공부 좀 여러분이 한 번 공부한 사람들은 잘 이해할 텐데 나는 그렇게 강의한 적이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13세 미만의 부녀를 강간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13세 이상 강간하면 강간죄. 그 말이 맞아요? 다시 말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은 강간죄 객체가 아니야? 응? 아니죠. 13세 미만의 부녀를 강간해도 강간죄고 13세 이상을 강간해도 강간죄야. 그럼 왜 이런 생각지도 못한 답을 하느냐? 아까도 말했죠. 생각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해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305조는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는 폭행 협박이 있어 없어? 없어. 있어버리면 뭐가 돼버려? 강간죄가 되는 거. 없을 때. 그러니까 거기는 강간이라고, 우리 강간죄는 강간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거기는 간음이라고 돼 있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야. 간음은 강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간음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배우자, 위의자의 성조를 간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뭐 미성년자 의제 바로 그 뭡니까? 그 간음죄가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지금 계속 나있지만 그 심신미약자 또는 이른바 바로 그 미성년자 바로 간음죄 이런 거 나오잖아. 그리고 그런 폭행 협박이 있어 없어? 없을 때 미성년자 간음죄든 심신미약자 간음죄가 나오지. 심신미약자를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면 뭐가 돼? 그럼 강간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금방 말한 심신미약자 간음죄라든지 미성년자 간음죄는 형이 세겠어 안 세겠어? 약하죠. 강간죄보다. 폭행 협박이 없으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13세 미만의 사람도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갑이란 놈이 12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을 폭행 협박해서 간음하면 뭐가 돼? 강간죄가 되지. 미성년자 강간죄가 안 돼. 근데 꼬셔갖고 간음했어. 그럼 뭐가 돼? 이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남자, 여자 불문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우리 판례에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던 건데, 바로 법률상의 처입니다.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 객체가 되느냐? 우리 판례는 70년대까지는 부부관계 특수성상. 여러분이 누구 한 명 질문하지 않아, 또. 우리 판례 보면, 옛날 판례는 70년대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 전까지는 법률상 처는 강간죄 객체로 안 봤어. 그러니까 남편이 처를 폭행해가지고 간음하더라도 강간죄가 아니었어. 강요죄라든지 폭행죄만 될 뿐이야. 왜? 우리 판례에 의하면 부부관계 특수성상 법률상의 처는 강간죄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봤어요. 대법원 판례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판결을 보면서 제가 강의 20년 이상 하면서 누구 한 명, 선생님 왜 부부관계 특수성상, 강간죄, 부부관계 특수성상이란 말이 뭐 말 있잖아. 그게 뭐냐? 이게 민법적 실력이 필요해. 혼인을 하게 되면요. 부부간에 의무가 있어요. 부부간에 의무가. 뭐 당연히 부양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성적 성실 의무. 성적 성실 의무도 바로 부부간에 바로 의무야, 의무. 그런 특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했는데 여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절한다. 이것도 이혼 사유입니다. 왜? 성적 성실 의무라는 부부간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른바 이런 성적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사 처가 거절하는데도, 거부하는데도 완력을 행사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남편이 간음하더라도 이건 강간죄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기존의 판례 입장이었어. 그런데 이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라. 이제는 정상적인 혼인생활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남자들 조심해야 돼. 이제 잘못하면 깜빵가. 처가 거절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가 거절하는데도 폭행협박해서 간음하면 뭐가 돼버려? 강간죄가 돼. 그리고 강간죄는 신고죄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처가 남편 봐주세요 그러더라도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법률상 처도 이제는 강간죄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93페이지 상담 판례 이거 꼭 정리해 두시고, 이게 이제 2013년 판례인데 전압이체 판례다 보니까 계속 출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내 강간 사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에피소드로 말합니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받은 남자, 여성으로 성전환 받은 남자, 뭐 지금으로 보면 하리수 같은 사람들, 그죠? 이게 문제가 됐었어.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왜 지금 문제가 안 될까? 그렇죠. 옛날에는 객체가 누구였다고? 여자, 부녀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판례, 옛날 법조문은 강간죄가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죄. 그래서
과연 성전술 받은 남자를 부녀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문제가 된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하급신문 의정부 지원에서 반기를 들고 이걸 바로 객체로 봤는데 이제는 나중에 전부 다 법이 바뀌었고 이제 객체가 뭘로 바뀌어버렸어? 성전환술을 받은 남자는 사람 아니야? 당연히 지금 문제가 안 돼. 이제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는 문제가 됐었어. 알겠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다음에 행위태양 폭행협박. 자, 폭행협박입니다. 자, 강간죄의 행위태양 폭행협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단체들은 이런 마음을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단체에서 계속 국회 입법을 청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비동의 강간죄야.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자는 거야. 그런데 지금 법원이나 검찰 측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바로 제가 보기로는 형법에 입법되기는 어려울 거야. 비동의 강간죄는 뭐냐면 여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났냐면은 강간죄가 폭행협박을 통해서 가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폭행협박의 정도가 어떻게 돼? 아까 말한 최비의 폭행협박이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실무에서 사건을 다루면요. 가늠행위 자체, 성교가 있냐 없냐는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자가 울면서 갖고 신고할 때 성교가 없는데 성교했다고 거짓말은 안 해요, 대개는. 그러니까 성관계는 맞아. 근데 여기서 그건 별로 그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남자도 인정해. 성관계는 했다. 그런데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는 거야. 왜? 강간죄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권한될 정도의 폭행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거기서 다툼이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노래방에서 이제 뭐 뭐라 할까? 노래방 도미라 할까? 노래방 도미를 불러가지고 이놈이 수작을 부린 거야. 그건 처음에 이제 허벅지를 처음에 좀 만졌어. 여자가 처음에 왜 이러세요? 이렇게 치더라는 거야. 또 한 번 만졌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간음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화간 아니냐, 화간. 강간이 아니라 폭행협박 없는 간음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아니라는 것인데 여자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치근대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강간죄 폭행이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강간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입증입니다. 검사가 입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강간죄의 폭행, 남자는 화간이다. 여자는 강간이다. 야. 그런데 폭행협박의 정도가 이 정도를 요하다 보니까 그 정도에 이르렀느냐 이르지 않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간죄 파트 보면 강간죄 폭행협박에 해당 여부로 판례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례가 여러 개 있지만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인 2역 사건이야. 1인 2역 사건인데 그건 차치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갑이란 놈이 을려를 이제 얘를 각색합니다. 을려를 나이트에서 성인 나이트에서 만났어. 그래갖고 이제 좀 재밌게 놀다가 뭐 우리 한잔하러 갑시다. 이 차로 나갔어. 나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여관까지 갔어요. 근데 을려가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성관계를 맺었어. 이게 이제 혼인의 성관계죠. 근데 여자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원나잇이라고 하나? 자기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생각이었어. 그런데 이놈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기 싫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화번호를 딴다 말고 만나기 싫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혼인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성교에 응해줬다. 또는 추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추행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추행에 응했어.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에 있어서 요구하는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혼인의 성관계 상실을 폭로하겠다고 바로 해악을 고지했는데 이게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권한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반박 봅니다. 우리 판례는 바로 두 번째.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의 권한할 정도의 협박으로 봤어요. 그래서 간음하면
강간죄. 추행하면 강제 추행죄를 인정했어. 이 판례. 그래서 우리 교재 자 먼저 볼 것이 바로 폭행협박의 정도해 가지고 1번 판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지 고려할 정도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판례 보시면 94페이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경우에서 자 제가 말한 것이 2번이었어요.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해서 혼인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이것은 바로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의 바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을 한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보고 있는 강간죄는 강론은 진짜 총론보다 훨씬 더 뭐가 중요하다고? 판례. 여러분이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문은 구성요건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강론은 진짜 판례들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시간 관계상 그런 판례를 많이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왜냐하면 원래 강의할 때 판례가 가장 머릿속에 들어와요. 기본 강의 때. 그잖아. 이렇게 예를 들건데 이걸 했다가는 어느새 끝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좀 집중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한다. 이제 우리 합격한 사람들이 보면 실제로 그걸 느낄 거야. 만약 이게 지금 이제 시험에 나왔다 해. 그러면 시험장 갈 때 내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속삭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왜? 리얼하게 말해줬잖아. 리얼하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 문제가 나는데 우리 이 학생들이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이 옆에서 마치 막 귀에다 대고 속삭여주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판례를 많이 소개하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강의는 한계가 이거라는 거. 자, 고생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